그러니까 우리가 네, 원래 네. 사실은 검사의 수사권 문제를 원초적으로 제기했을 때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라든가 비롯해가지고 야당을 향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거지 수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종국적으로 파국적인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직전에 윤석열 정부 때 음. 얼마나 많은 난도질을 검사들이 해왔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수사들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 문제를 논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게 수사권이란 단어에 너무 매몰되고 검사라는 단어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뺏어야만 끝나는 어떻게 보면은 영아니면 베개 게임으로 맞아요.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우리 사실 경찰이나 검찰에 가야 될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적인 사건은 전체의 비중을 따지면은 0점 몇 프로쯤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0점 몇 프로가 밉다는 이유로 나머지 99점 몇 프로를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이런 결과를 낳다 보니까 우리가 그 도그마에 빠진 거야. 맞아요. 보안 수사권은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야. 네, 이게 네. 우리가 처음 해본 게임이 아니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있었고 공수처 때도 있었어요. 공수처만 되면 검찰개혁 다 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검수처법 누가 내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하시는 분들의 이름 겹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지금 공수처 어떻게 됐어요?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건 중수청도 지금 그렇게 될 위기예요. 거기 인력 제대로 확보도 안 됐고 갈려는 사람도 없어갖고 또 제2의 공수처 되면 이 중요 범죄들도 이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범죄자 천국이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이 더 부자가 되겠죠. 근데 이걸 했던 사람들이 또 이거를 교조주의화 시켜갖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반 시민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안 얘기 계속 수사권 했잖아. 해제에 대해서 네. 수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너무 와닿아요.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억울하면 언론에 알릴 수도 있고 되게 비싼 변호사 해가지고 수사에 맞아요. 엄청나게 네. 관여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피해는 일반 국민 서민들이 이게 폐지가 됐을 때 볼 수도 있는 거를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쓴소리를 할게요. 여기에 그 부안 애동하는 스피커들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이거 이대로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건은 거의 매주 언론을 탈 거예요.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했을 때 이거 프로그램 기획하면 잘 될 거다. 한문철 TV처럼 소재가 끊이지 않을 거다. 매일매일 피해자분 유가족들 오셔서 우시고 그거 제가 들어드리고 해결 이거 경찰이 이렇게 수사 못했습니다 하는 거 일주일마다 하면은 매번 대박 날 거거든요. 그럼 지지율 뚝뚝 떨어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재명 정권은 아마 치명상을 입고 정권을 내주거나 총선을 패배할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강경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안 져요.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될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야당이 돼갖고 우리가 이렇게 탄압받는다로 방송을 하면 그 방송은 더 잘 될 거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은 우리가 여당일 때보다 야당일 때 방송이 더 잘 되고 장사가 더 잘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국민 피해가 되고 민주당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때 이제 국민의힘이 니네들 보안 수사 폐지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생겼다고 이제 피켓 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나 달러 이미 시작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동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다 뒤집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범죄자 해왔던 거.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떤 그 자극적인 요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제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저는 우려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다 아마 그건 맞아요. 우리가 다 네. 이해할 거예요. 음. 아니 검찰 개혁 한다고 해가지고 해놨더니 수사권을 축소해가지고 중대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놨더니 윤석열 한동훈이가 시행령 바꿔가지고 그냥 다 열어버리네. 정치 수사 다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구멍 뚫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숨쉴 구멍도 주면 안 돼. 완전 네. 꽉 틀어 막아놔야 돼. 절대 이거 남용 못하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해요. 저도 제가 봤잖아. 두 저는 눈으로. 이거 반대인 게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 변호사들은 저도 필리버스터를 했고 반대를 했어요. 이렇게 검경 수사권을 하면 특수부만 설치게 돼갖고 오히려 역효과가 맞아, 난다. 그런 반론도 네. 있었어요. 그때 특수부가 강화돼갖고 사실은 윤석열 정권과 맞아. 멋대로 한 거야. 네, 멋대로 네. 한 거예요. 그때도 제가 그때도 나섰던 게 일반 수사권을 더 강화시키고 특수부 그냥 맞아요. 수사 개시권 직접 수사권 뺐고 종결권은 지켜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만약에 수사권을 남겨야 된다면 검사를 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 경찰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영장을 따로 치게 해서 서로 수사를 엄청 해서 소위 말해 경찰이 검찰 센터 까고 공수처가 검찰 센터 까고 서로 센터를 까게 해서 특수부가 저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이랑 똑같이 검찰 개혁 주장하셨던 분들이 특수부를 강화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지금 걱정되는 건 맞아요. 그 특수부가 중수청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직접 수사권 다 뺏었죠. 별건 수사 뺏었죠. 이미 어느 정도 인수분해가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최악의 개혁은 뭐냐면요.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한동훈이 갑자기 일어나갖고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겨서 우리 총선 져서 법을 법 바꿔. 바꾸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놀백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검찰 조직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잖아요. 수사 인력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중수청 안 가려고 할 거야. 더 안 가려고 할 거야 검사들이. 그러면 기존 그런 조직이 부분들. 그대로 유지된단 말이에요. 아하, 뭐 그건 또 일리가 있네. 그럴 때 나타나는 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검찰 조직은 미제가 예전에는 제가 법무관으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군복무 할 때만 하더라도 100개 넘어가면 점심 때부터 이제 진짜 막 계속 혼내셨거든요. 100개 넘었다. 정신 차려라 누구 검사 막 이러면서 미제. 미제 빨간 딱지 붙이고 3개월 넘으면 막 진짜 계속 불려가고 혼나고 음. 지금은 제 친구들 사무실 보면은 사진 찍으면 산처럼 쌓여 1000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슨 지금 우리 일이야. 사법제도가 지금 어떻게 잘못 이행이 되고 있냐면 경찰만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 불신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검사들 일반 형사부에 있는 검사들도 경찰관들한테 물어보면은 보안 수사를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검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보안 수사 맞아요. 요구권을 행사하는 검사는 있는데 실제로 가져가서 내 것처럼 수사하겠다는 사람도 드문 게 우리 없어요. 현실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 법률을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16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16년 이후에 임관한 검사들은 직접 수사 경험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특수부가 칼을 들고 설치기에도 그때 그 인원들 보시면 우리가 들었던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16년 이후,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년 차인데 그 10년 차가 원래 일 제일 많이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검경 수사권 이후에 보통 임관된 분들이 많아가고 예전처럼 그렇게 그 특수부처럼 설치고 다닐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제 그래요. 이재명 정부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 여당의 입장이라는 것도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정성호 장관이 설마 이재명 정부 망하라고 자기 의견 내겠습니까? 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정성호 장관이 한 얘기들은 우리가 한 번은 입법을 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어느 정도 필요 최소한의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냐면은 성범죄라든가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범죄라든가 아까 정구승 변호사 얘기했던 서민 대상 다중 피해 사건만큼은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장치를 최소한. 만들어 달라. 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요구하는 보안 수사에 대한 안정 장치로서의 그런 것들은 최소한 보장을 해달라. 이 정도는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토론인 거죠. 아, 네. 그게 너무 걱정되시면 이렇게 네. 해보고 사건 성격별로 이걸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열어두는 협의가 것과 되는 막는 건데 것을. 마치 일단 없애보고 말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네, 그 네. 발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방이랑 똑같아요. 일단 휴전선에서 군대 한번 빼보고 해보고 안 되면 할게요라고 하는 게 똑같은 게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이분들은 평생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 부작용이 나는 거 한번 보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행정이랑 정말 다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것만은 양보 못하는 통범죄, 아동 피해 그리고 다중사기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그러니까요. 견제는 남겨야죠. 네. 저는 사실 이것도 좀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보안 수사는 남겨놔야 돼. 전반적으로 남겨놔요. 왜냐하면 외피가 다중사기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이번에도 나왔던 건데 그렇구나. 일반적인 사기라고 3천만 뭐 몇백만 원짜리인 줄 알고 왔는데 검사가 보안 수사 밝혀보니까 몇백만 원짜리 동시에 이게 수천 명이 있네. 그래서 수백억대 사건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보안 수사 건이 없으면 요구만 해서는 그 경찰이 이걸 안 해오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로 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정구승이가 외제차에 사는 걸 넘어가지고 강남에 집을 살 수 없도록 보안 수사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굶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왕따 요즘 당해가지고? 방송을 200개씩 하니까 이제 방송인으로 거듭났어. 아 그리고 정성호 장관께도 요즘에 이런 댓글이 많잖아요. 장관님 도대체 어떤 싸움을 해보신 겁니까? 왜냐면 지금까지는 거의 정성호 장관을 악마화 시켜왔던 이가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네. 흔들리신다 아니, 사실 했나? 최후의 보루로 남아 계셨고 그 와중에 사법개혁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실무에서 느껴지는 게 너무 많고 근데 지금까지 그 강경 지지층들은 같이 거의 정성호 장관을 악의 축으로 악마하고 봤잖아요. 있죠 지금에. 이제야 이제 보안 수사권에 그 없어졌을 때 폐해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얼마나 막 이런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호도했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반성하시고 여기에 대해 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네. 당권 투쟁이 하나의 깃발같이 수단이 좀 되는 맞아요. 왜곡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당대회 전에 빨리 처리하자, 뭐 하다못해 재헌절 전에 처리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 조금 저는 네.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봐요. 그 지금 아는 그- 위헌적인 소지도 너무 많아요.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야.
저도 그러면은 민주당이 아. 쑥대밭이 될 거야. 아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할 수 그렇죠. 있죠. 할수 모든 있죠. 법안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의 어.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네. 돼버리면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지도 몰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있더라고. 이 분들 다 모여가지고 타운홀 미팅 우리 이재명 아니, 대통령과 그러니까 함께 제발 제가- 토론 좀 하라고. 아니 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달라고 하면 웃긴 게 뭐냐면 자기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자기네끼리 와 하자라는 그거 말고. 토론회만 계속 열었잖아요. 그거 말고 아니- 이런 정구승 같이 반대 목소리를 낸 사람들끼리도 같이 토론을 그리고 해야죠. 심지어 지금 된 법안은 위헌 소지도 너무 많아요. 검사 수사권 다 없앴다면서요. 근데 검사 구속 기간 7일이 있어요. 구속 자체가 수사의 한 방법이에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거 위헌 신청하면 이거 바로 위헌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간구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전국에 이제 특별 사법 경찰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관세청에도 있고 네, 뭐 식약청에도 그쵸. 있고 뭐 이런 거기도 이런 그렇지. 분들이 그 수사 전문 인력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기관에서 수사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사건 처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해 줘야 되는데 지금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형사법상 삭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분들의 범위라는 게 무려 인원으로만 따지면 2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러면은 법률 상담을 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이것도 민간 영역에 기대해야 됩니까? 준비됐습니다. 법무일론은 준비됐습니다. 제가 법무관 때 저희가 소송지휘를 저희가 했어요. 법무관들이. 왜냐하면 검사님들은 수사하기 바쁘니까 행정청이 그 고소를 당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한민국의 변호인은 검사거든요. 그걸 이제 법무관들이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행정청에 있는 분들이 소송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휘하는데도 제가 그걸 왜 알려줘야 되죠? 왜 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물론 노동청, 예를 들어 뭐 금융 이런 쪽은 전문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실무로 더 잘 아는 경우가 전문성이 있고 높죠. 그런 분들이 금감원 있어요. 이런 데는 네, 금감원 이런 데 훨씬 높죠. 사실 잘하지. 저희보다 훨씬 나아요. 맞아,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은 특사경 분들은 형사 절차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 이해도가 경우도 너무 낮아. 많아요. 예.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들고 해서 더 엄격하게 만든 게 형사소송법이고 여기서 어긋나는 게 있으면 아무리 너가 유죄로 의심돼도 무죄로 만들고 정말 강력한 조치를 취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지하게 되면 정말로 가끔 제가 예전에 그 건강보건 심의위원회랑 싸운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영장도 없이 그냥 와갖고 막 다 뜯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법제도를 모르니까 우리 권한 받았어 우리 하면 돼 라는 네. 생각으로 이렇게 들이밀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고스란히 사실은 맞습니다. 국민들이 피해 보고 사실 그런 피해를 막는 게 다 변호사기 때문에 이게 다 새로운 시장이에요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시청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면은 아우라 썸머님은 진짜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람세스님은 범죄 도시가 되겠네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부산 미가이님은 잼통님이 보안 수사권 폐지 외치는 의원들 다 모아서 타운홀 미팅에서 국민들이 다 할 수 있게 방송해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사회는 오윤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동구님은 이제 말해서 현재 민주당 모습이 너무 처참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 최욱 씨의 과잉 행동이 신뢰받는 언론인 4위라는 게 우픈 우리 현실인데 반면에 오윤회 씨는 소신이 돋보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본인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네, 매우 너무 쓰시면 안 되고요. 네. 프리den딩 곰티님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 때문에 민주당이 화났는데 구 기자님 옷을 보니 이모경 헛바지란 게 생각나네요. 이번에 선수들 일정도 확인 안 하고 참고인 신청하는 거 보고 국회의원은 일반인보다 일을 더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방송 애청자신 해피님은 민주당이 낸 검찰개혁법 절대로 반대합니다. 행여 통과시켜놓고 책임 안 지면 어쩔 겁니까? 라는 의견 주셨고요. V다인님은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되고 싶어 안달이 났나요? 야당이 체질인가요? 그렇게 야당 되고 싶으면 조국당으로 가세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 빠나라떼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분 토론 한번 하시죠.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공간에서 누구든 불러서 토론할 각오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정구승을 부를 일이 없죠. 아무래도. 왜요? 네, 네. 지금 모 의원께서 또 킥스 타령을 하셨는데 현실은 지금도 아. 킥스에 입력을 안 해요. 그리고 경찰이 일부러 연맥이려고 킥스에 입력 안 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아. 근데 아직도 킥스만 되면 모든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한 번이라도 고소고발해본 민간인분들도 아실 거예요. 경찰 검찰이 킥스 뭐예요? 형사사법 포털이라고 해서 아. 포털 안에 진행 상황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아, 근데 경과 같은 네, 것들 기록 없어요. 같은 것들을 네. 등록하는 근데 사업 시스템이에요. 예. 입력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암장할 사람이 저 지금 암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킥스에 입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송치했으면 송치했다 이것만 나와요. 띡 그거 하나 나오죠. 결과가 나오면 기소 여부 그것만 나오고 그리고 뭐 볼 게 없어요. 아니, 변호인 등록도 안 고소한 해줘갖고 사람은. 저희한테도 안 와요 푸시가. 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킥스만 등록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정말 선동이죠 이거는.